최근에 인스타 DM이나 농원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겨울철에 식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겨울에 식물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걱정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겨울이라서 온도를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과습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과습이 잘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농원에서는 간단하게 햇빛, 환기, 물주기 이 세 가지를 가장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농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햇빛인데요. 겨울에는 햇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광합성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광합성이 짧다 보면은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화분 속 수분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과습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훨씬 더 크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식물들한테 최대한 자연광을 적절하게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식물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배치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방향이 정남향이에요. 빛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들을 정남향으로 배치를 했는데, 종류들을 보시면은 뭐 올리브 나무나 오렌지 자스민, 그 다음에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그 다음 테이블인데, 여기에는 이제 몬스테라 종류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도 반음지 식물들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키워본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빛의 요구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지식물, 반양지식물, 반음지식물 이런 용어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창문 하나를 거치면은 반양지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겨울에는 시간도 짧다 보니까 반양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시간이 짧으면 한 반음지, 가능하다면 키우시는 식물들을 햇빛이 가장 밝은 곳, 창가 쪽에다가 놔두시는 게 과습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지, 음지 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컨텐츠를 따로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치를 통해서 이제 빛의 양을 조금씩 조절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놓은 식물들은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들이에요. 위에 보시면은 커튼이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세게 들어와도 이 중간 테이블에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도 짧고 빛이 들어오는 양도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보스턴 고사리, 고사리 종류들과 아글레오네마, 음지 식물이라고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식물들인데, 이런 식물들을 중간에다가 배치를 해놨고, 뒤쪽으로 가보면은 필로덴드론 종류들, 그리고 안스리움 같은 경우에도 빛의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습도도 조금 높게 요구하는 종류들이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맨 오른쪽에는 알로카시아 종류들,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빛의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북쪽에다가 해놨습니다. 온실의 방향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북쪽이긴 하지만 한 오후 1시에서 한 2시 사이 1시간 정도는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실제로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종류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위쪽에는 필로덴드론 종류들을 조금 많이 배치를 해놨어요.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한 3시 정도 되는데요, 빛이 조금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전에는 이 부분에 빛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빛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서 필로덴드론 종류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분들, 빈티지 토분에 식재를 해서 플랜테리어 화분으로 분양을 하는 식물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 공간인데요.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빛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겨울에 한 3시간 이상 정도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보시면은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죠. 이 부분에서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빛이 조금 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몬스테라나 고무나무 종류들,
겨울에 빛이 짧다 보니까 최대한 그 맞는 환경에서 빛을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셔야 뿌리가 수분을 흡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화분 속에 있는 수분의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과습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작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겨울하고 여름의 차이를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농원에서 한 10시부터 한 3시? 3시까지가 햇빛이 들어와요.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3시 이후에도 햇빛이 있기는 있지만 저는 이 위에 보시는 커튼을 다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자연광은 온실로 들어오는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한 12시간 정도 자연광이 들어오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7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생각보다 엄청난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과습 예방을 하기 위해서 햇빛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3시에 문이 닫히게 되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명이 있거든요. 저는 실내에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식물등으로 이렇게 7줄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3시 반부터 저녁 한 8시까지 식물 조명이 켜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물주기인데요. 물주기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는 이제 물주기를 원래 2주에 한 번 주던 거를 한 달에 한 번 주세요. 약간 2배 이상의 주기를 늘리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유도 약간 연결이 되는 얘기거든요. 햇빛이 짧아서 수분 흡수를 못한 상태에서 시간으로 그냥 따졌을 때 원래 2주에 한 번씩 줬으니까 그냥 딱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게 되면 안에 있는 수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물을 주게 되면 이제 과습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흙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 화분의 흙을 봐도 햇빛을 받고 있지만 아직 흙이 축축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농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서는 보통 한 이틀에 한 번, 아무리 늦어도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배 정도의 시간이 늘어난 거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화분 사이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반마디 정도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반마디 정도 마르는 시기가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주기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흙이 마르는 속도의 시간을 측정을 해서 물을 흠뻑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 주는 시간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 같은 경우에는 해가 뜨는 시간과 아니면 해가 지는 시간 둘 중에 하나를 주게 돼요. 아무래도 온도의 차이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다른 계절은 그때 줘도 상관이 크게 없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실의 온도가 밤에 많이 떨어지면 18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침에 너무 일찍 물을 주게 되다 보면 밤에 약간 추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주다 보니까 식물들도 조금 더 춥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랐을 때 한 10시 이후에서 한 2시 사이에 이때 주는 것 같아요. 조건은 이제 해가 어느 정도 좋다라는 가정하에 그 시간에 주게 되는 거고요. 눈이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는 하루 정도 건너뛰고 있습니다. 최대한 따뜻한 시간에 식물들이 온도에 의해서 놀라지 않도록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주고 있고, 햇빛이 있을 때 물을 줘야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물을 더 잘 흡수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온도도 가능하다면 한 20도 이상의 미온수로 주시게 되면은 식물이 겨울에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 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바닥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물을 흠뻑 주셔야지 과습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창가 쪽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환기를 시켜가지고 찬바람이 식물한테 닿게 되면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환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환기 시간은 한겨울에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진 저녁에 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식물이 받는 추위가 세다 보니까 타격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 12시에서 2시 사이 그때쯤에 환기를 좀 해주시면 타격이 조금 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리브 나무나 호주가 원산지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온도에 강한 식물들이긴 하지만 필로덴드론, 몬스테라, 여인초, 극락조 이렇게 집에서 많이 키우시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열대 관엽 식물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키워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 종류들도 한 10도까지는 잘 버티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따뜻한 곳에서 키우면 좋겠지만 10도 이상의 환경만 된다면 성장은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죽지는 않고 잘 겨울에도
정도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를 하는데 크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기를 한다고 1시간, 2시간씩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괜찮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불가피하게 이제 환기를 할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쐬어 주신다면 식물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농원에 보시면은 총 9개의 환기팬이 설치가 돼 있어요. 저는 25도 이상만 되면은 그냥 24시간 틀어놓거든요. 자동으로 25도 이하가 되면 꺼지는데 25도 이상이 되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환기를 시키는 이유는 실내 공기를 순환을 하는 역할도 있지만 식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너무 직접적인 바람만 아니고 약간 선선한 바람, 잎이 약간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의 바람을 식물이 느낀다면 광합성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환기를 할 환경이 안 된다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에게는 사실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실내 식물의 경우에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도 이상만 유지해 준다면 성장을 멈추거나 더딜 수는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3가지만 잘 지켜주신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타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따뜻한 곳에서 키우면 훨씬 좋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3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키우시는 환경에 맞게 적용하신다면 겨울철 식물 관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겨울에 농원도 식물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오픈하는데 고민을 사실 했는데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식집사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나름의 큰 용기를 내어서 오늘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한 번씩 농원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꾹꾹 눌러주세요. 길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 되세요.